9주 연속 집값이 상승한다. 집 사는 게 남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요. 2025년 2월 3일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0.02%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3월 17일에는 0.25%가 올랐고요. 3월 31일에는 0.11%가 올랐습니다. 9주 연속 집값은 계속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왜 집값이 오를까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겠죠. 수요가 생기면 집값은 오릅니다. 매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아지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집값이 9주 연속씩이나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까지 4개 구를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집값이 오를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수요가 많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2025년 2월에 6,228건이고요. 3월에는 6,143건입니다. 역대 평균치 6,040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4년 7월에 9,219건이었거든요. 아마 이대로 간다면 3월이 작년 7월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데 따라 달라질 텐데 3월이 지금 6,143건이잖아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9,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10,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수요가 많으면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지금 2월 달에 집값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4억 3,932만 원이에요. 지금 3월에 12억 4,717만 원인데 이거 올라갈 겁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데 따라 많이 올라갈 거고요. 4월에는 지금 거래가 별로 안 됐는데 거래가 별로 안 됐습니다. 4월에 거래 24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13억 2,021만 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요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지금 정치적 혼란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다 올랐어요. 집값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집값이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집을 사놓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집 사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을 보면 기본사회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본사회 안에는요. 기본주택, 집도 지어준다고 하고요. 기본대출, 대출도 해준다고 해요.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기본수당 해서 청년 실업수당이든 뭐든 주겠다. 내용의 핵심은 돈 풀기거든요. 돈을 엄청 많이 푼다는 거예요. 돈을 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물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집 사는 게 남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지금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2016년에 저도 집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거의 2배가 넘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핵심 정강정책이 기본사회예요. 지금 정강정책마저 바꿨잖아요. 돈 풀기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예, 그게 아마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분석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돈을 풀면 집값은 올라가거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4일 0.01%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3월 31일까지도 0.03% 올라가잖아요. 다행히 전국 집값은 좀 떨어집니다.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3월 24일에 0.01% 떨어지고 3월 31일에는 0.01% 또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시장이 올라갈 기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셋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전셋값. 전셋값 안 떨어집니다. 9주 연속 올라갑니다. 2024년 2월 3일에 0.01이 올라서 9주 연속 계속 올라가요. 전셋값이 올라가면 전셋값은 집값을 밀어 올리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나는 많은 매물이 나와 있어요. 4월 3일 현재 서울에만 8만 9,542건이 나와 있거든요. 8만 9,542건. 이런데도 말입니다. 이런데도 집값이 올라가요. 이 말은 여러분 매물하고 상관없이 살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살 사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울의 매물은 4만 5천 건에서 5만 건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8만 5천 건이 넘었으면 과잉 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과잉 매물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탄핵 심판이 어찌 판결이 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저는 집값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미리 대비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실제로 올라간 것을 보면요. 탄핵 이후로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블랙스완. 예기치 못한 위기가 터지는 거. 회색 코뿔소. 벌어진 위기가 더 커지는 거. 이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블랙스완이 터지거나 회색 코뿔소가 더 날뛰잖아요. 대표적으로 세계 대공황이 터지잖아요. 집값 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을 봐서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돈 풀 거고 돈 푸니까 집값은 올라갈 거야.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집을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블랙스완이 터지거나 회색 코뿔소가 더 날뛰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